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전략적인 선택의 축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옛날에 공부했던 그 아인슈타인에서 나왔던 그 리타이드 보고서에 보면은 그런 거잖아요. 신문사가 지금까지 뭘 제일 잘못했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엔지니어들을 내재화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였던 거거든요. 만약에 플랫폼이 지금 지상파가 미래에도 우리가 플랫폼을 가지고 소비자의 접점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려고 한다고 보면은 사실은 지금부터 그런 플랫폼을 잘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 인력을 내재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투자 포인트라고 보는 거죠. 네, 성민기 박사님. 지금까지 몇몇 분들께서 산업적인 측면, 사업자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시청자와의 접촉 혹은 뭐 시청 소비자라는, 컨텐츠 소비자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이 문제를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것은 이미 앞서 1부에서 토론하신 우리 시청자들의 시청 습관이라는 것이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신문산업의 위기 역시도 궁극적으로는 독자들이 원하는 것이 양질의 콘텐츠였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TV 시청을 많이 하고 있고 TV 시청의 주된 목적은 여가, 그리고 그것을 여가를 활용함으로써 가족의 가치나 가정의 가치를 배가시키려는 사람들의 노력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조금 그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만 우리가 좋은 플랫폼을 개발하고 외부의 혁신을 도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정말 시청자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시청자들의 시청 습관이 도대체 새로운 플랫폼이 도입됨으로써 어떻게 변화될지를 조금 더 면밀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조금 전에 일부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IoT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양한 센싱 기능을 통해서, 그리고 닐슨 코리아에서도 아마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양적인 데이터들을 확보하고 있어요. 시청자들의 습관 행태가, 시청 행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많이 파악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가정에서의 다양한 그 플랫폼을 통한 지상파 방송의 소비 행태라는 것이 실제로는 그런 양적인 데이터만을 가지고 잡아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례로, 이거는 좀 다른 산업입니다만, 미국의 패션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인류학자들을 고용합니다. 인류학자들을 고용해서 실제로 제품의 확산, 경로, 그리고 속도, 그리고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불꽃들이 정화되는지를 질적으로 연구를 하거든요. 그러한 노력들이 같이 접목이 될 때 우리가 양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파악할 수 없는 질적인 변화의 속도들, 행태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점은 산업적인 측면, 플랫폼의 변화 혁신의 측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플랫폼이라는, 방송의 플랫폼이 정말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콘텐츠를 만드는지를 조금 더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일단 머릿속에 여기 6분 위에 번호가 1, 2, 3, 4, 5, 6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 타입은 몇 번일까? 요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강 박사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저는 지금 북미나 유럽에 있는 방송사업자들이 전략을 바꾸고 있는 건 이미 그 연구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뉴 비헤비어가 새로운 습관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북미나 유럽에서는 이미 흔히 말하는 밀레니얼 제너레이션들이 20대, 30대들이 저녁 뉴스를 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곡선이 0으로 수렴하고 있어요, 이미. 근데 그 습관이 저는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뉴 비헤이비어, 그러니까 새로운 영상 소비 습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거를 지금 시장을 강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성주 박사님이 얘기했던 거 말씀 이어받으면, 저는 혁신의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방송사업자 실패하는 건 저는 경영진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구성원들이 막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네. 예를 들자면 콘트라스트가 요즘 최근에 대단히 많은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레가시 미디어 중에서 이번에 올해 발표했던 전략은 자신들의 미래 수익업은 이제 잡지가 아니라 하나는 비디오고 하나는 이커머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만 선언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인재들을 영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스에서 사람을 영입했고 버즈피드에서 사람을 영입하면서 경영진의 컬처를 바꿔야 됩니다. 경영진의 컬처를 바꿔서 혁신에 대한 준비들을 완료시켜 놔야 됩니다. 플랫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플랫폼 만들 수 있는 기술자를 외부에다 하청줘야 되고 SI 사업자에게 줘야 되는 형편에서 플랫폼 가겠다 이런 전략 수립한다는 건 제가 보기엔 넌센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중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콘텐츠 잘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좀 더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비자들이 지금 원하는 사회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 사회가 요구하는 콘텐츠가 무엇인지 그것이 저는 모바일에서 통할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내 생활에서 긍정적이고 유익한 콘텐츠는 무엇인지를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갈망하고 있거든요, 스토리를. 그 스토리를 모바일에서 던져줘야 됩니다. 그때 저는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있다는 거고 그 시간 내에 유통업자하고 네이버하고 다음하고 카카오하고 이것을 경쟁할 건지 협업할 건지를 결정하고 그때 가서 우리가 판수를 했으면 유통업자로도 가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판수를 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나 유통업자 하겠다라는 의지 자체는 저는 이것이 레가시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즉 내가 지상파에서 내가 유통업자였고 내가 권력 장악했었는데 왜 모바일에서 내가 안 돼? 안 되는 겁니다. 모바일에서는 컨텐츠로 헤게모니를 장악하겠다는 전략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고 그것이 저는 일시적으로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전략은 지금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별로 전략을 선택하는 거고 추진하는 거라면 앞으로 2년 동안 우리가 추진해야 될 전략과 그리고 2년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흔히 말하는 포석 아마존에서 베조스가 그 닷컴 버블 위기를 받고서 우리가 5년 뒤에 먹고 살 10년을 먹고 살 거를 준비했었고 그것이 AWS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2년 동안의 전략도 해야 되지만 기업 경영을 한다면 5년 뒤부터 시작할 프로젝트를 지금부터 준비했을 때는 뭘 할 건지 이거는 지금하고 무관하게 5년 뒤부터 우리 방송사업자가 먹고 살 거를 준비하는 팀. 그러니까 얘기 잘했어요. 이런 계획들이 단계별로 경영진의 보동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 대답을 해줘야 돼요. 5년 뒤에 뭐가 있어요? 뭘 해야 돼요?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 다각화 부분에서 수입 다각화와 관련된 경영진과 사업 구조의 세팅이 재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5년 뒤에 한다고요? 5년 프로젝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지금 뭐 SBS 구조나 KBS, MBC 구조는 조금 한국에서 독특한 구조긴 하지만 지금 있는 구조는 흔히 말해서 윈도우 체계에 의해서 한번 했던 콘텐츠를 흔히 말하는 원서스 멀티 중에 입각한 제가 보기에는 사업 구조라는 거죠. 그건 일단 그러니까 이 성격을 바꾸는 거예요. 얘기를 좀 더 할게요. 박 교수님. 제가 보기에도 이 지금 우리가 플랫폼 논쟁을 하는 것에 왜 그럴까를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24시간을 한번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파 방송사, 특히 지상파 방송사가 이제 방송 사업의 어떤 롤 모델이 됐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사라고 보면 지상파 방송사에게 주어진 24시간과 그다음에 수용자가 가지고 있는 24시간이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상파 방송이 가지고 있는 24시간은 내가 이 24시간이 하나의 어떤 이 감옥 같은 거예요. 내가 채워야 될 공간들인 거고 거기를 잘 나눠서 그 시간만 잘 편성을 해서 보내고 나면 그 다음에 케어를 별로 안 했던 거죠. 현재 지상파 방송의 실시간 방송에 대해서. 그렇지만 실시간 방송에 대해서 그렇지만 수용자의 24시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절반은 일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쉬는 날도 있고 그리고 대체로 한 8시간 일을 하면 나머지 시간들 뭐 16시간 정도 되겠네요. 16시간 정도의 시간을 무엇으로 채울까를 시청자들이 항상 고민을 해왔다는 거예요. 때로는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하고 때로는 TV를 보고 때로는 게임을 하고 이렇게 채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청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18시간, 16시간 정도 되는 그 여가 시간을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냥 TV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물리적인 네트워크를 버려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또 플랫폼을 버려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보다는 그런 지상파 플랫폼 마인드를 버려야 될 타임이라는 생각이 더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얘기하는 거죠. 질문을 던졌는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안 하고 옆으로 계속 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정리하고 이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이건 yes, no로 대답을 해야 돼요. 자, 10년이라는 데드라인을 정했어요. 10년 뒤에 지상파 방송 플랫폼이 존속해요? 그 파이가 충분히 내가 가져갈 정도로 의미 있는 시장이에요에 대한 답이 예스면 가져가는 거고요. 그게 그다지 쓸모없는 시장일 것 같다라고 하면 노가 되는 거죠. 예스예요, 노예요? 어떤 파이를 10년 뒤에 전체 영상 시장에서 방송 시장이라고 하는 레거시라고 하는 사업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이 사업자가 다른 데를 쳐다보지 않고 유지하고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될 정도의 파이로 남아 있을 거냐? 글쎄요. 제가 보기에도 아마 다른 분들도 쉽게 동의가 안 되니까 다 이 자리에 와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본인의 생각은 저는 레거시 시장은 존재 몇 한 퍼센트? 거고, 몇 퍼센트? 뭐 지금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보다는 줄어들긴 하겠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엔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시장이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존재해야 되는 시장이라면 더 잘 존재하기 위해서 이 지상파 사업자가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플랫폼, 지상파 플랫폼 모델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다변화 노력들을 해서 존재해줘야 된다는 거죠.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이 각자 리믹스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건 실제로 비용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느 쪽이 좀 더 방점이 찍히기도 하고 어느 쪽이 좀 약하게 찍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상파 방송 플랫폼을 가져가야 되느냐는 질문은 그 전체 영상 시장 내에서 방송이라고 하는 우리 그 시장이 지금 거의 180, 70의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30, 40, 20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 시장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지상파 플랫폼을 그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니까 가져갈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과도한 해석도 실제로는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강정수 박사님은 가져갈 필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 일단 극단적인 예로 놓고 본다면 가져갈 필요 없는 쪽에 훨씬 더 힘이 실리신 것 같고 그 안에 약간의 베리에이션이 있겠지만 하지영 교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니까 가져가도록 해야 돼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30초만 코멘트를 하면 저는 지상파가 어느 정도 유지될 거라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what is.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오버 인베스트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what might be. 우리가 할 수도 있는 일에 오버 인베스트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관리만 잘해도 어느 정도 재무제 프로 볼 때는 잘 매끄럽게 유지하면서 흔히 말하는 롤백하는 퇴각하기 위한 전략을 좀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엑스플랜을 짜라는 그렇죠. 엑스플랜 짜가지고 그것이 10년 뒤가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는데 아니 공영방송 필요하면 KBS가 하면 되잖아요. 뭐 SBS가 저기 SBS 주최하시는 데니까 거기까지 남아가지고 자 여기로 하나 자 여기서 요거는 방송에서 없는 걸로 해주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했던 얘기는 컨텐츠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것도 방송 컨텐츠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강정수 박사님이 여러분들이 비슷한 얘기, 하교수님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방송 컨텐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방송 컨텐츠 30분, 40분, 1시간 그런 식의 방송 컨텐츠가 킹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아까 위원정 수석이 얘기할 때 공급이 굉장히 과잉되는 시장이지만 그 중에서 정말 좋은 컨텐츠는 시장을 다 가져가더라. 그러니까 이건 컨텐츠가 킹